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어제 우리 양시장 1, 2%대 하락세 보이면서 좀 조정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다시 시장 반등하는 모양새입니다. 코스피 강보합권, 코스닥은 1%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시황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식 잔소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죠. 문자와 전화 모두 가능합니다.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이 세 가지 꼭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혹은 2612번 두 통 가능하니까 지금부터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종목 상담은 물론이고요. 시황 분석, 자료 분석, 이슈 분석, 그리고 장중에 깜짝 강의 영상까지 올려주고 계신 오픈 채팅방도 늘 열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그 상단 검색창 바로 밑에 오픈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글씨가 있거든요. 여기 꼭 클릭하신 후에 그 밑에 있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지 진짜 정재훈님의 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개장 전에도 오늘 오픈 채팅방에 이제 정전 멘토님께서 오늘의 시장 전략, 이슈 전략 올려주셨습니다. 그때가 한 오전 6시였는데요. 자, 그때 이미 영상에서 오늘 돼지열병주 좀 눌릴 것이고 5G가 흐름 보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진짜로 현재 시장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시황 어떻게 보시는지 바로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예, 시장이 오늘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뭐냐면 시장은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좀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일단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차별화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어제 시장의 흐름들만 보면 다들 많이 빠졌어요. IT 쪽이 그나마 좀 버텨주는 그런 모습들 보였었고 자동차 쪽이 좀 버텨줬었거든요. 화학주들 좀 많이 빠졌었고요. 그리고 철강 쪽도 많이 빠졌었고 대부분 또 많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시장은 일단 조정기를 좀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럼 체크 포인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환율입니다. 환율이 지금 이제 1200원 언저리 때까지 상승을 했어요. 지금 1199원, 시가가 1201원입니다. 전고점 때를 다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다시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라면 용인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약 한 1203원이에요. 1203원 정도인데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203원을 좀 일단 체크를 해 놓자라는 부분들, 넘어가나 넘어가지 않나 그 부분들을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급적인 측면인데 외국인 수급이에요. 외국인 수급 중에서도 선물입니다. 9월 중순 그리고 8월 달 쭉 보면서 선물 쪽에 있어서 매수를 상당히 좀 많이 해줬어요. 선물에 매수를 좀 많이 해줬는데 여기에서 이게 매도가 나와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왜 선물 매도가 나오는지를 봐야 되느냐. 외국인들이 선물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조금 흔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종목군들이 밀릴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 매도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1203원, 4원 이 자리대를 넘어서게 되면 환차손 부분들 때문에 현물 매수세는 약화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물에 있어서의 매도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환율 체크를 해보고 외국인 선물 매도가 나오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8월달 들어서면서 주구장창 계속 매수해줬어요. 저가 매수를 해줬는데 어제부터 딱 끊겼거든요. 오늘 매도 전환됐어요, 거래소.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냥 뭐 볼 것도 없고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연기금, 거래소의 연기금인데, 연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매도로 일단 전환이 됐다라는 거. 그러면 저가 매수 더 이상 안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투신이 됐던 금융투자가 됐던 누군가 들어와 줘야 돼요. 만약에 오늘처럼 외국인들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기관들까지, 연기금까지 매도가 나와버리게 되면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가 집계가 되겠죠. 잡히겠죠. 그럼 시장은 조정이다 라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를 놓고 보게 된다라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중바닥형의 급락이 나오고 나서 이중바닥형 모습을 보여주고 난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어요. 쉬어갈 때가 됐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20과 61선 골든크로스가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발생을 했으면 여기에서 일단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가격적인 부분들보다 기간적인 조정을 택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고점과 뭐 저점 사이대를 놓고 횡보를 해주면서 다시 이렇게 넘어가느냐, 아니면 눌렸다가 이렇게 가느냐, 박스가 작은 박스로 가느냐 큰 박스로 가느냐, 이게 결정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부분들은 상승을 해주고 21선에 대한 부분들 올라오겠죠. 이 부분들을 가지고 난 이후에 약 2030포인트대 이 자리대에 박스권역으로 진행이 됐다가 매물수와 좀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치고 나가는 이 전고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2200대까지는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 부분들이 아니고 아랫방향까지 밀린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밀리겠죠. 그리고 또 하나, 조정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된다라면 2000포인트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겁먹을 부분들은 아니다라는 거, 그 부분들만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국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장에서 급하게 따라갈 이유는 없다.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아무 종목이나 일단 하지는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빠지게 되면 더 많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역배열권역에 있는 종목 빠지면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종목에 있어서의 선정도 일단은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좀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아차입니다. 그리고 네이버, 이렇게 세 개 섹터들을 좀 보시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고요. 코스닥, 자, 코스닥도 지금 21선에 대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아마 많이 눌리게 된다라면 어제 같은 경우 620포인트대 중반까지인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좁은 박스 620포인트대에서 650 박스로 가고 난 이후에 흐름이 나올 거냐, 아니면 더 밀려서 600포인트 이탈 신호가 나오는 약 590포인트대 초반까지 눌러줬다가 움직일 거냐, 요거를 일단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요 부분들이 깨지게 된다라면 종목별로 좀 흐름들이 나오겠죠. 좀 밀려 내려오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매도해야 되느냐,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꼭 기억을 하시고, 매수를 해야 될 때는 정부 정책주, 그죠? 돈을 쓰는 쪽, 대기업이 돈을 쓰는 쪽, 이쪽입니다. 자동차, IT, 컨텐츠, 핀테크, 이런 쪽 있죠. 즉 신성장 섹터, 4차 산업과 연계되어 있는 그런 섹터들 위주로 일단 봐야 된다는 거, 그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염두를 해두시고, 마찬가지로 차별화가 나오게 된다면 중소형주들도 차별화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좀 잘 해야 된다는 거, 매매가
혹은 투자가 상당히 좀 까다로울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염두를 해두시고 오늘 1.35%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비교적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그래도 선방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보니까 보면 메디톡스가 10%대 급등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메지온도 일단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KMW도 괜찮고 휴젤도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대체적으로 헬릭스미스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좀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메지온도 13%대 장중에 23% 급등이 좀 나왔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이런 얘기 뭐냐면 제약바이오도 이제 헬릭스미스 이 이름부터가 마음에 안 들어요. 헬 지옥 갔다가 왔는데 이거 보지 마시고 반등 시엔 일단 매도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역배열로 가 있는 거 보지 마시라고요. 역배열에 있는 거 보지 마시라고요. 이런 거 메디톡스 이 역배열이죠. 그냥 기술적 반등이에요. 주도 섹터로 일단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 셀티론 헬스케어 마찬가지예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KMW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지만 여전히 주도 섹터예요. 이런 걸 좀 봐야 되겠죠. 난 그것도 아니다. SFA 정배열 초입이잖아요. 그죠? 원희가 EPS 정배열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배열. 컴투스 역배열이잖아요. 보지 마요. 볼 필요가 없어요. HLB 이런 거 안 봐도 돼요. 기술적 반등입니다. 옆에 이윤선 앵커 지금 막 적고 있는데 제가 빨리빨리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못 적게. 제넥신도 마찬가지로 역배열이잖아요. 보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을 안 보면 된다라는 거. 정배열 초입권역에 있는 종목군들만 본다라는 거. 그러면 대체적으로 보면 IT 쪽 섹터가 많이 포진이 되어 있을 거예요. IT 섹터들. 뭐 이오테크닉스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나이스 평가 정보 이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다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들을 보면 제약바이오는 오늘의 흐름과 마찬가지 보셨던 것처럼 선택되어진 애들은 이제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수익률 게임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그냥 먼 바이오, 먼 제약 이렇게 해서 그냥 툭 사봤자 그거 안 올라갑니다. 뭔가 선택되어진 애들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실적이 됐든 뭔가 이슈 모멘텀이 됐든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고 제약바이오는 봐야 된다. 꼭 기억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섹터들 기억을 하시고 잘 맞게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서 체크해봐야 할 체크포인트 3가지 좀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환율이었죠. 1203원 넘어선다면 외국인들의 매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환율 1203원 넘어서는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도 확인해야 된다 하셨고, 세 번째, 연기금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8월 들어서 계속해서 저가 매수세 연기금 들어오고 있었는데 어제부터 일단은 좀 매도세로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어제 매수 굉장히 적은 폭의 소폭만 했었죠. 자, 이런 연기금의 매도에 외국인 매도까지 겹치면 시장 조정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3가지 꼭 체크해 가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지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받을 수 있으니까 현재 급하게 따라 들어갔다가는 혹시 역배열권 종목에 들어가면은 더 많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 들어가야 될지 좀 선별을 하신 후에 들어가셔야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좋냐? 뭐 IT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네이버,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 이렇게 3가지 포인트로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해 가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잔소리 여러분들의 참여 종목 상담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전화 주고 계시죠?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고요. 전화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픈 채팅방으로도 이 방송 중에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방송 이후 시간에도 종목 상담 가능한데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는 방법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검색창 바로 밑에 오픈 채팅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그 글씨를 꼭 눌러주셔야 합니다. 오픈 채팅 누르신 후에 그 밑에 뜨는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지 진짜 정재훈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 바로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카톡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상담 진행해 볼게요. 김명식 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녹십자 랩셀 신청해 주셨어요. 69,067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너무 답답하다고 신청해 주셨어요. 답답하실 법 싶습니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녹십자 랩셀.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네. 저도 답답해요. 네. 여기 보면 69,000원대 이게 참 뭐라고 좀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하락 추세 때가 끝나지 않았죠? 그죠? 하락 추세 때가 끝나지도 않았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가격 조정은 얼추 마무리가 된 것 같아요. 가격 조정이 끝나면 뭐가 있죠? 중요한 부분들은 가격 조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엔 기간 조정이 있어요. 기간 조정. 이 기간 조정이 투자자들을 다 지쳐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이거 다이렉트로 이렇게 못 가요. 절대로 못 갑니다. 올라가더라도 다시 두들겨 맞을 거예요. 그러면 타협점을 찾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협점을. 제약바이오 뭐 실적 볼만한 거 뭐 없죠? 녹십자 랩셀. 실적이나 이런 부분도 뭐 서프라이즈에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면 밀려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반등이 나왔을 때 일부 좀 매도를 해주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69,000원대인데요. 참 손실이 좀 크신 상황이에요. 크신 상황인데 거의 이게 50%가 넘는 손실인데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 10%이신 게 다행이에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손절하라고 여기서 종목 교체하라고 해도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것 같아요. 나 손실 보고 못 팔아. 손실률이 너무 큰데 어떻게 매도를 할 수가 있느냐. 그럼 방법 하나도 없어요. 답답한 거 좀 더 고생한다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여기서 완전히 끝나진 않았겠죠. 근데 가격 조정 끝났으니까 기간 조정이 들어가는데 기간 조정이 얼마나 들어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내년도는 무조건 넘겨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좀 더 참으세요. 인내하시고 하게 된다라면 그래도 3만 원대 후반 뭐 4만 원 언저리 때 요때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회를 주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차트가 돌리게 되면 더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은 조금 더 그냥 보유하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녹십자 랩셀 지금 손실이 많이 크시잖아요. 일단은 조금 더 참아보면서 3만 원대 후반 아니면 4만 원대 초반 정도를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힘드시겠지만은 한번 잘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상담 이어가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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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신가요? 호텔 신라요. 호텔 신라요. 네네. 매수가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15% 85,000원. 15% 85,000원. 오늘부터 조금 수익권 들어가셨네요. 네네. 네, 그러면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어떻게 뭐 팔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팔아야 되나. 알겠습니다. 네, 바로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텔 신라 매수하신 지가 좀 되셨어요? 얼마 안 되셨죠?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한 달? 한 달? 한 달. 일단은 네. 호텔 신라가 반등이 조금 더 나올 수는 있어 보여요. 네네. 근데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네. 호텔 신라가
주도 섹터로 갈 수 있을까? 요거는 사실 아직까지 좀 물음표예요, 사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괜찮거든요. 올해도 대기업이 40% 성장을 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럼 이게 작은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내년도에도 성장을 하고. 네. 근데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 이게 이제 바닥은 좀 나와 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한 달 정도 되셨다고 했는데 네네. 그래도 9만 원대 정도까지는 좀 여유 있게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9만 원이요? 9만 원대. 9만 원이 아니라 9만 원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년까지도 괜찮은데. 그러면 가져가세요. 그냥 가져가요? 네, 그러면 아무래도 한 9만 원대 후반 1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은 그냥 좀 더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한번 상담을 했어요. 하이닉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40% 83,000원. 근데 그거 어떻게 매도를 해야 돼요? 은근슬쩍 두 종목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다음 전화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장터는 보유, 아니면 말고요.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상담이 많이 밀려 있어서요.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카톡 상담입니다. 한 걸음 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CNG 하이테크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 8,300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현재 8,180원입니다. 계속해서 좀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려오던 도중에 좀 들어가셨나 봅니다. 자, 어떻게 진행하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네. CNG 하이테크가 지금 작년 초에 상장한 회사인데 이 회사 제가 사실 뭐 하는 회사인지 모르겠어요. 한번 뭐 하는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보면 IT 쪽 섹터 같은데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에 있는 CCSS를 만들고 플랜트 쪽이네요, 보니까. 디스플레이 패널을 좀 만들고 수소차랜다. 수소 부분들에 있어서 뭐 이게 결국엔 소재 쪽에 있어서 국산화 뭐 이런 부분들의 성장, 수혜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지금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매수가가 8,300원이에요. 매수가 8,300원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 7,500원 좀 러프하게 7,500원짜리 때만 지지가 되면 좀 한번 끌고 가보세요. 이거 다시 한번 만 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자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 매수는 글쎄 이게 거래량이 너무 없는 상황이라 잠깐 지분 구조를 좀 보게 되면 유통 물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한 500만 주대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는 그냥 뭐 한 5% 정도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럼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러프하게 잡아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근데 그냥 요 전략 7,500원 깨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는 거.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한 만 원대 이상은 움직일 것 같으니까 그때 뭐 차익을 할지 더 가져갈지 그때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 7,500원 지지되면 끌고 가보고 만약에 깨지면은 리스크 관리 해보자라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문자 상담입니다. 8258번님이 보내주셨어요. 미래 나노텍 매수가 4,048원이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디스플레이 쪽이죠. 필름을 생산하는 업체로 나오고 있는데요. 5,120원 찍고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리막에서 딱 들어가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3,205원에 진행되고 있어요. 멘토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예. 내려갈 때 매수를 하신 것 같다라고 이윤선 앵커님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아닐 수도 있겠죠? 이윤선 앵커님이 이런 스타일의 매매를 한다라는 거 시청자님들 꼭 알고 계시고요. 아니에요. 요 떨어지는 칼날에
이 떨어지는 칼은 이게 칼에 그냥 탁 손을 댄다라는 거. 네. 이게 이윤선 앵커의 매매 스타일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048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10%. 섹터는 잘 잡았어요. IT. 섹터는.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뭐가 잘못됐을까? 실적을 보니 올해 턴어라운드가 될 것 같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직 될똥말똥이에요. 1분기 적자인데 2분기 상반기로 보게 되면 흑자예요. 근데 턴어라운드에 대한 규모가 약해요. 그죠? 그리고 이 기업이 움직였던 게 시트를 만드는 회사란 말이에요. 시트를 만들어서 그 부분들로 인해서 수혜를 받을 것이다. 뭐 요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다 반짝하고 나서 그냥 빠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상황에. 근데 지금 10%예요. 글쎄요. 바닥은 나온 것 같은 다시 한번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거를 비중을 더 늘리느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뭐 가게 되면 이렇게 크게 박스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한 3,700원, 3,800원대 정도 반등은 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때 더 들고 갈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할지 그때 좀 정하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은 그냥 추가 매수 없이 좀 보유 의견 좀 하시고 한 3,700원, 3,800원 정도 때 오게 되면 그때 다시 전화나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네, 3,700원, 3,800원대 올라오게 되면요. 다시 한번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역시나 문자입니다. 6852번님이 보내주셨어요. SKC 코롱 PI 매수가 37,700원이고요. 비중은 오늘 10% 비중이신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비중 10%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PI 필름 관련해서 SKC 코롱 PI 현재 사업 진행 중이죠. 일단은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라는 증권사 리포트들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지금은 냉정하게 얘기하면 추세가 없어요. 지금 비추세예요. 비추세.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지금 상황에서의 흐름들을 보면 상승 추세죠. 그죠? 그리고 난 이후에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비추세입니다. 지금은 비추세예요. 이렇게. 그럼 결국 박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박스를 넘어갈 거냐, 이탈할 거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근데 매각에 대한 이슈가 있죠. M&A에 대한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재료도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루하겠지만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오지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물론 지루하니까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반대. 왜? 추가 매수했는데 더 질질질질 횡보할 수 있으니까 방향성이 나왔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35,000원짜리 때 34,000원, 35,000원 넘어가게 되면 그때 추가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박스 하단짜리 때가 깨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 리스크 관리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은 보유다. 근데 저는 밑으로 빠지는 것보다는 위쪽 방향이 더 난 것 같다. 더 유리해 보인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보유 좀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C 코롱 PI 전략 주셨습니다. 잘 참고해서 시장 대응 전략 잘 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은 전화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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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리시나요? 저 지금 연결은 된 것 같은데 지금 대답이 없으세요. 여보세요? 네, 일단은 그러면은 다시 다음번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상담 진행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상담 계속해서 다음번에 그러면 진행을 해볼게요. 다음 상담은 오픈 채팅방에 올라온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기나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상하 프론테크 15,500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1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15,500원 현재는 15,300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죠. 어제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제 7% 넘게 빠졌었거든요. 자, 상하 프론테크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좀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기다려볼까요? 2차전지 쪽이요. 시황가리 좀 바뀌었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2차전지 관련돼서. 어제 2차전지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거든요. 어제. 첫 번째는 ESS 강원도 쪽에 에너지 저장 장치 화재 났죠. 폭발 사고 났죠. 두 번째, LG화학의 유럽 폴란드 공장 가동률이 둔화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회복이 좀처럼 안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밀려내려고. 세 번째, 중국 쪽의 2차전지 회사가 파산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조금 힘겹다라는 거. 그리고 코발트 가격 상승에 있어서 원재료 가격의 부담. 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LG 쪽에 있어서 지금 한국은 유럽 쪽에 좀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 쪽에 진출해 있는 LG화학 공장이 가동률이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거, 그 부분들은 실적이 개선되는 속도가 좀 느려질 수 있겠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2차전지 섹터는 실적 확인을 먼저 해보자라는 심리가 좀 강해질 것 같아요. 테슬라 모터스도 급락 났어요, 그저께. 그러면 지금은 2차전지 쪽은 일단 반등 시에는 현금 좀 만들어 놓고 나서 3분기 실적 확인하고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상하프론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게 좋게 보고는 있었는데 상하프론테크가 2차전지 쪽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PCB 쪽 사업도 여러 하고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이슈적인 부분들로 밀려 내려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15,500원이에요. 15,500원인데 그냥 요거 반등 나오면 그냥 짧게 그냥 현금 만들어 놓고 다시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지금 만약에 오늘 저점이 150원이에요. 좀 러프하게 딱 3%만 잡자고요. 3% 손절 잡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수가 위에서 일단은 현금 만들어 놓고 추이를 보고 나서 다시 보자. 그런 의견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상한 프론테크뿐만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좀 들어봤습니다. 2차 전지 일단은 현금화하고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상한 프론테크 역시 일단은 짧게라도 반등 나오면은 바로 현금화 하시고 추이를 지켜본 후에 다시 한번 들어갈지 말지를 생각해 보시는 전략 전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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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나 전화가 좀 끊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네, 받으셨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신가요? MDF요. 네? 인디에프 맞으신가요? 예. 네, 3,600원에 15% 맞으시고요.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오늘 샀는데, 뭔가 확실치 않은데, 저기, 이부 관련주라고 해서 한번 이제 들어본 적이 있어서 샀거든요. 네. 근데 궁금하고 또 얼마때 오면 팔까 그것도 또 알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신 거군요. 그럼 예, 앞으로 예. 전략 어떻게 하면 좋을지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예. 어머니 단기 거래를 위주로 하시죠? 그럼 단기도 좋고 오래 놔둬도 괜찮고 그래요. 어머니 주식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예. 수익을 좀 많이 내셨어요? 많이 내도 못했어요. 내기는 내셨어요? 응?
자, 어머니, 이게 인디에프가, 예. 개성공단 관련주예요, 어머니. 예. 알고 계셨어요? 예. 알고 계셨어요? 예. 한 3일 전에 서울 저기에서 이익현 때 들어보고 오늘 한번 들어가 봤어요. 자, 어머니 좋아요. 종목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어떠한 종목군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게 좋아서 어머니 매수를 하셨어요. 그죠? 예. 중요한 거는 만약에 매수를 했다라면 나는 어디에서 손절을 할 거고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 부분들이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지금 예. 심지어 북한하고 미국하고 협상 뭐 한다, 정상회담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그죠? 지난주에 미국과 북한의 고위급 임원들이 평양에서 만났던 건 알고 계세요? 예. 알고 계셨어요? 예. 이 신문 기사에도 안 나왔는데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니? 그제인가 어제인가 저기 문 대통령 저기 가셔서도 그것도 좀 뉴스 들어보고. 자, 어찌됐든 어머니 예예.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예. 인디에프는. 근데 만약에 빠진다라고 하면 3,000원, 3,100원, 3,200원 이 언저리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예. 그건 알고 계시고 예. 그럼 조금 더 참게 되면 예. 다시 한번 움직일 거예요. 4,000원 넘어가는 시도 나올 거예요. 예. 4,000원 넘어가는 시도가 나올 거예요. 예예. 그때 분할로 차익을 하세요, 어머니. 예. 아시겠죠? 예예. 근데 그 좀인가 삼성 SDR 뭐요? 삼성 SDR인가 그거 네. 그때 얘 뭐 30만 원 간다더니 많이 빠져. 어머니, 예. 종목은 하나밖에 안 돼요. 예, 알아요. 성공 투자하세요. 예, 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현대유아요. 현대위아요. 매수가 비중은요? 55,500원에 20%요. 55,000원 아니고 55,500원이세요? 예, 55,500원에 2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야, 현재 56,000원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여보세요? 아닙니다. 아, 예, 아니세요? 그럼 예. 지금 딱 그냥 매수가에 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바로 그러면 상담 진행해 드릴게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현대위아 매수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오늘 했습니다. 네? 오늘요. 오늘 매수하셨다고요? 예, 근데 오늘 매수 안 하셨다고 하셨는데 아까? 응. 왜 앵커분이 물어보셨는데 왜 거짓말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거짓말 아니,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윤선 앵커한테 거짓말 하신 거예요? 잘못 네? 뭐다 들었습니다. 아, 잘 못 드셨다고? 예, 오늘 매수하셨으면 그냥 가져가세요. 그냥요. 네. 얼마쯤요? 얼마쯤요? 뭐 이게 지금 보면 제 생각에는요, 아버님. 예, 제 생각에는 예, 시장이 조정받고 다시 반등이 나오거나 했을 때에 예. 저는 섹터별로 차별화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IT하고 자동차 쪽의 차별화가 저는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다른 쪽 산업재 쪽 섹터 중에서 주도 섹터 될 만한 게 없어요, 일단. 근데 자동차 쪽은 지금 보면 북미 판매 잘 된다고 얘기를 하죠. 예. 그죠? SUV 판매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현대 쪽도 SUV 라인업 늘리고 있죠. 그러면 현대위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6만 원대는 무난하게 갈 것 같아요. 6만 원짜리 때는. 그러니까 그냥 좀 더 보유를 해보시고 6만 원 정도 가게 되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6만 원대 오면은 꼭 다시 한번 상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역시 전화입니다. 빠르게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인스코비. 인스코비요. 매수가 예. 비중도 부탁드립니다. 예, 매수가는 네. 3,490원. 네, 3,490원. 예, 그 10%. 10%시고요. 예.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거기에 8월 22일 날인가. 8월 22일에 딱 위에 올라왔을 때 들어가셨네요. 예, 맞아.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예. 멘토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이거 왜 매수하셨어요? 많이 빠져서 매수했죠? 아니, 이게 그날 막 급등했는데, 이게 뭐 특허네 딱 하고 모바일 이거 우리가 모바일. 신경을 이거? 많이 쓰니까 이게 좋다고 샀지. 예? 이거 모바일. 그러니까 그거 모바일. 예. 머리에 좋은 네. 뭐 성분을 뭐. 예. 그래가지고 하루 그래 올라도 또 그 한 2, 3일 안 올라가겠나 싶어가 샀더만 안 되네요. 그러게 2, 3일 팍팍 올라가야 어머니 수익 딱 내고 확 때리면서 수익을 챙길 건데 그죠? 그렇게 막 그냥 막 또 단타로 막 탁 하락했는데. 예. 그게 사람 맘처럼 그게 되면 이게 주식이 아니지 어머니? 그죠? 예. 어? 예. 두 번째 이거 실적 나오는 회사인가? 그것도 몰라. 그건 모르죠. 실적 안 나오네? 예, 큰일 났네. 일단 상반기에는 그래도 좀 나왔네요 보니까 상반기에. 예. 근데 이거 왜 실적이 2분기 때 61억 이게 갑자기 왜 나왔지? 잠깐만 기다려 봐봐요 어머니. 이거 보고서 한번 볼게요. 예.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한번 봐야 되니까. 매출 영업이익 60억에 일단은 실적은 나왔어요 지금. 330억대 가있어봐. 그러면 3,500원짜리 때에 매수를 하시고 비중이 10%란 말이에요. 3,490원에. 예. 모바일 때문에 매수를 하셨는데 어머니 일단은 좀 더 가져가 보세요. 매수가 위에서 팔 수 있는 기회는 한번 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줄 것 같으니까. 제가요, 이거 한 3,300원 좀 되면은 내가 이거를 매도할까 이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 앞에도 내가 너무 손해를 많이 봐가지고, 그래가 요번에는 막 입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데, 이게 막 아침장에 올라갔다가 저녁 때는 싹 빠져버리고, 내가 샀는 본전에 좋지 않아. 그래, 오늘은 이게 한 100원 올랐거든요. 네. 그러길래 이거 팔아버릴까, 그래서 전해봤어요. 어머니 주식은 승질나서 매도하고 승질나서 매수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머니? 네. 좀 느긋하게 좀 보세요. 느긋하게. 지금은 예, 이렇게. 그런데 네. 이게 근데 너무 좀 그래. 뭐가요? 이거 뭐 좀만 올랐다 금방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시당초에 매수를 할 때 뭐 한 2, 3일 안 오르겠나라는 것 때문에 매수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지. 그죠? 근데 사람 맘처럼 이렇게 똑같이 안 되니까 훅 하고 빠지니까 어머니 지금 매도 못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푹푹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죠. 이거 조금 올라가고 또 본전에는 되겠습니까? 본전에 매수가 위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아, 예. 좀 기다려 보세요, 어머니. 아이고,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마지막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 들리시나요? 지금 연결이... 예. 삼성중공업 8,200원에 30%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어제 일단은 시초선 계약 무산 우려에 조금 하락폭 있었는데요. 자, 오늘은 그래도 상승폭 보이고 있는데 바로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여보세요? 예. 잘 들리세요? 예. 자, 일단은 예. 지금 삼성중공업이 8,2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우선은 조금 더 들고 가보세요. 30% 비중은 제가 봤을 때는 30% 비중으로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조금 밀릴 수도 있어요.
조금 밀릴 수가 있는데 7,500원만 안 깨면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7,500원을 깨버리게 되면 일단 비중 좀 축소를 하셔야 되고, 네, 만약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한 8,800원 정도 때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때 기다리셨다가 차익을 하고 나오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아버님? 일단 여보세요? 전화가 좀 잘 안 들리시는 것 같으니까 그게 지연이 된 것 같으니까 일단 그렇게 좀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삼성중공업까지 이렇게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연락 굉장히 많이 주셔서 저희가 다 연결해 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순서대로 늘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내일은요, 조금 더 일찍 전화, 문자 주시면은 꼭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담 이어봤으니까 이제는 우리 정재훈 멘토님이 지금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지 이야기를 들어볼 순서죠.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궁금합니다, 멘토님. 뭐 별 얘기 있겠습니까? 별 얘기 없나요? 네, 별 얘기 없어요. 늘 오늘. 같은 얘기인가요? 뭐 같은 얘기가 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시장에 있어서 지금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아요. 조정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오늘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0.5%대 상승을 해주고 있고 특히나 코스닥 쪽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 양매수가 좀 들어와주는 그런 상황이라 그나마 좀 괜찮은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악의적인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대지열병 관련주들 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모로 좋습니다. 여러모로 시장도 좋아질 거고요. 이거 대지열병 계속 확산돼 버리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 거고요. 돼지고기 가격 계속 올라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장사하시는 분들 힘들고 뭘 사 먹으려고 해도 비싸서 못 사 먹게 됩니다. 돼지열병 빨리 잡혔으면 좋겠는데 이런 종목군들은 나중에 제가 경고 드리는데요. 이거 끝나면 상승 초반에 했었을 때까지 그 자리 때까지 다시 내려올 거예요. 어제 뭐 보니까 뭐 이글벳인가 뭔가 대주주 매도했대요. 아주 영악하죠. 왜 매도했겠어요? 그 대주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 가격대 해봤자 다시 빠질 걸 아니까 그래서 대주주 매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보시면 그다지 좋진 않다. 그 정도를 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전히 IT 쪽 섹터 저는 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IT 섹터를 좀 보고 있는데 계속 IT 섹터를 좀 말씀을 드리니까 좀 애매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을 좀 하나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래도 IT 얘기할래요. KH바텍 예전에 한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폴더블 힌지 만들죠. 폴더블 힌지를 만드는데 폴더블 쪽에 있어서 호응이 좀 상당히 좋아요. 판매 대수는 많지는 않습니다. 요번에. 근데 차기 폴더블 준비를 아마 분명히 삼성에서는 하고 있을 거예요. 제 예상은 혹시라도 내년 초 MWC에서도 좀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마 폴더블의 호응이 좋기 때문에 차기작을 빨리 내놓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폴더블 쪽에 있어서의 수혜주? 뭐 이런 부분들을 한 번쯤은 투자적인 마인드로 봐도 좋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차트를 보자고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던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가격 조정이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 동안 비추세에 있었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확대를 해보니까 정배열 초입이에요. 완전 정배열 됐네요. 근데 오늘 7% 급등 나오는데 이거 따라 들어가 봤자 물리기밖에 더 하겠죠? 좀 기다리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적을 보면 턴어라운드 됐어요. 내년도에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조정 시 매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나 오늘도 강조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은 끝나지만 정재훈 멘토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스마트폰에 깔린 노란색 메신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메신저 실행해 주시고요. 상단 검색창에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신 후에 상단 검색창 밑에 있는 오픈 채팅 꼭 눌러주신 후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때도 얘기했었죠. 매일 개장 전에 시황 전략 오늘 개장 이슈들 이야기들 올려주고 계신데요. 자, 개장 3시간 전에 대저혈병 눌리고 5G 갈 거다라는 분석 적중했습니다. 주식시장 신도 모른다고 하는데 어쩌면 정재훈 멘토님은 알지도 모르겠다라는 정도로 정말 분석력, 엄청난 분석력 보여주고 계신데요. 오픈 채팅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오장 그리고 앞으로의 주식시장 함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저희는요 그러면은 여기서 정리하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 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